자, 지난 시간에 엑셀을 통해서 이제 이런 자료를 만드셨다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제 좀 데이터들을 가공을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기별로 계속 쭉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28년도, 29년도, 30년도까지 갈 텐데, 그러다 보면 전체를 이제 침범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고, 그러면 계속 이 밑에 뭐 삽입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 확장성에 있어서 좀 차라리 시트를 여러 개로 나눠서 확장성 있는 이런 기업 분석 자동화 툴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번에 실천으로 한번 옮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10K나 10Q 문서들을 바탕으로 이런 엑셀을 만드셨던 분이라면 이제 이번에 이런 식으로 여기 재무정보에 있는 로우 데이터들을 행, 열 기반으로 이렇게 변형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로우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이제 성장률부터 해서 뭐 이벤트 마커, 실적 이벤트 이런 것들까지 가공해서 이제 모델 시트에 나타내게 되고, 이 대시보드에서는 모델 시트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쭉 가져와서 이제 차트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미세하게 어떻게 조정하는지, 마크 이벤트들은 어떻게 이제 표시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벤트 로그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각 분기별로 있었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모델에서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또 모델 시트에서는 대시보드에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를 해주게 됨으로써 이벤트 로그에 입력을 했을 뿐이지만 이제 모델 시트와 대시보드에 자동으로 입력하고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 방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분기별로 데이터들을 계속 밑으로 쌓아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입력을 하고 그 데이터들이 여기에도 계속 쌓이고 대시보드에도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엑셀 시트는 제가 나중에 양식으로 제공을 할 테니까요. 이 엑셀 시트를 바탕으로 실습을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26년 4분기까지의 데이터는 넣어둔 상태인데, 많은 데이터들을 넣어서 실습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추가적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런 양식에 적혀있는 로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모델 시트에서 로우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성장률이라든지 실적 이벤트, 그리고 분기별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연도별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수식을 통해서 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러면 2024년도부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26년 분기는 숫자로 나타내겠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게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1만 적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쫙 해주신 다음에 플러스에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누르시면 숫자가 다 입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분기 표시는 다른 시트나 차트에 나타낼 때 유용하게 쓰이니까 미리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 데이터와 Q 그리고 분기를 합쳐서 나타내는데, 이렇게 가야겠네요.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인덱스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연도에다가 곱하기 4 플러스 분기로 나타냄으로써 이 데이터는 언제 쓰이냐면 나중에 QOQ나 YOY를 구할 때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을 어떻게 가져오냐, 매출은 로우 데이터란 말이죠. 그러면 요거는 sumifs 함수를 써줍니다. 어떤 값을 가져올 거냐를 봐야 되는데, 로우 데이터 시트로 가보시면 이제 각 테이블마다
표에 대한 이름을 명시를 해뒀거든요. 이게 저 위에 적혀있는 여기 이름이 이 테이블의 이름이라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표에 대한 이름을 지정을 한 이유는 모델에서 가져올 때 쉽게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S에다가 제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 로우만 쳐도 이렇게 앞에 제가 명시해 놓은 테이블 이름이 나오거든요. Financial에 값을 가져올 거고, 그 값에 대한 범위가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 라고 보면 로우 파이낸셜의 연도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A3라고 할게요. 그리고 로우 파이낸셜의 분기가 B3라고 하겠습니다. 요거일 때 이제 항목의 값이 있으면 가져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타내냐, low financial 항목이 이제 E2인데 고정값으로 넣을게요. F4를 누르면 이 행과 열을 고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로우 데이터에 있는 값, 로우 파이낸셜의 값에 대한 데이터들인데 여기 있는 조건들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자동으로 이렇게 밑에 데이터들도 채워졌지만 원래는 화살표로 쫙 드래그 해주면 그 행과 열에 맞게 수식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으시면 되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1분기의 매출 잘 들어갔죠? 아마 2분기도 잘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출값을 불러왔고요. 그러면 똑같이 EPS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SumIPS 함수를 씁니다. 그럼 또 어떤 값을 가져올 거냐? Low Financial 값을 가져올 거고, 어떤 걸 만족시키느냐, 연도가 2023년 A3여야 되고요. 그리고 Low Financial 분기가 B3, 그리고 Low Financial 항목이 H2여야 되는데 EPS여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F4를 눌러서 또 고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드래그를 해버리면 이 값이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이 값도 똑같이 이 행과 열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그러면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은 무조건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EPS라는 값이 여기에 떠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면 여기도 이렇게 쫙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가져왔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봐야 되는 부분은 매출의 분기별 매출의 성장률, 그리고 각 동기별 매출의 성장률, 그리고 똑같이 분기별, 동기별 이렇게 구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인덱스가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성장률을 어떻게 구하죠? 성장률을 구할 때는 현재 이제 매출 나누기 이전 매출 한 값에다가 빼기 1을 하면 성장률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매출 E3죠. E3에다가 전분기 값을 구해야 돼요. 그 SumIPS가 쓰이게 됩니다. SumIPS 어떤 값을 가져올 거냐? Low Financial의 값을 가져올 건데 여기서 이제 조건을 잘 써야 되는데요. Low Financial Index 인덱스 값이 D3에다가 빼기
1 한 값이 전 분기의 데이터겠죠? 가져오고 이때의 항목이 매출이면 됩니다. 이 고정값을 넣고요. 이렇게 하면 전 분기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뜬 거고요. 여기다가 제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전체적인 전 분기별 성장률을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런 에러 값들을 보기 싫다 라고 하시면 앞에다가 if 에러를 써서 에러가 나왔을 때는 빈 값으로 처리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 분기는 여기 인덱스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준 게 전 분기라면 이제 전 연도의 같은 동기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E3 나누기 이제 전 동기의 값을 알기 위해서 SUMIFS 똑같이 합니다. Raw Financial 값이고 그래서 Raw Financial의 인덱스 값이 현재 인덱스 D3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하면 전 동기 대비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항목이 매출이어야 되니까 E2 넣고 E2 값을 고정을 해줍니다. 고정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또 이게 오류값이 보기 싫으니까 if 에러를 써서 공백으로 나오게끔 감싸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2024년도에 전 동기 대비 성장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애초에 로우 데이터를 2024년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2023년도 데이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지 않게 되는데 혹시나 2024년부터 성장률을 구하고 싶다고 하시면 로우 데이터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2023년도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여기 밑에다가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 여기다가 추가를 하시고 다시 연도별로 오름차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싹 정리가 될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까지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러면 똑같이 해볼게요. 이것도 H3에다가 어떤 값을 가져오냐 Raw Financial의 값을 가져오는데 Raw Financial 인덱스 값이 어떤 걸 가져오냐 라고 하면 이 D3에다가 마이너스 1 한 값을 가져오고 그때의 항목은 EPS다 H2죠. 이건 고정값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성장률이 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if 에러로 감싸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계속 해보니까 쉽죠? H3에다가 SUMIFS Raw Financial 에다가 값을 가져올 건데 인덱스가 어떤 값이냐 라고 하면 D3에다가 마이너스 4 한 값이고 그때의 항목은 EPS를 가져와라 H2겠죠. 그리고 이것도 고정을 해주고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if error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에러가 떴네요. 오타가 떴네요. if error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모델 파이낸셜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가공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대시보드에 차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분기별로 매출과 매출 성장률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은데 작년 동기별
분기별로 성장률까지 나타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2024년도는 이제 전 분기, 전 동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2025년도부터 데이터를 보고 싶거든요. 2025년도부터 이제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매출에 대한 이제 차트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우선 매출에 대한 차트를 하나 만들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매출과 분기와 각 분기별로 이제 매출과 그리고 각 동기별로 어떤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데이터를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분기 표시부터 데이터를 쫙 끌고 매출 YOY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분기별로 끌은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매출 성장률까지 클릭하신 다음에 차트로 가서 모든 차트 혼합 가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매출에 이런 값들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값들이 뭐냐면 매출 성장률 값이 없어서 이 값들을 범례로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5년도 데이터부터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분기 표시 누르시고 2025년 데이터를 드래그하고 매출도 누르시고 2025년부터 매출 YOY도 누르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삽입 추천 차트로 가셔서 잠시만요. 자, 밑에 하나가 선택돼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분기 표시와 매출 YOY를 선택하신 다음에 차트로 가시면 혼합 차트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주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세로 막대형으로 보는 편이고요. 이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꺾은선형으로 보는데 이런 Y축에 대한 데이터의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안 보인 상태로 있는데 보조축을 켜주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또 꾸며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저의 영상을 보시면 이런 차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꾸미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범례 서식에 가셔서 위쪽으로 옮기고 이거는 보기 싫으니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색깔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에 가서 색깔은 요 색으로 나타내고 여기는 텍스트에 윤곽선을 실선으로 넣고 살짝 회색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실선, 회색, 이것도 실선으로 넣고 그런 다음에 글꼴 크기는 마음에 드시는 거 하면 되고요. 저는 옴니코딕 020 요게 요즘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위에도 옴니코딕으로 바꾸고 실선 해서 위치를 한번 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얼추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가보자고요. 지금 이런 성장률에 대한 데이터가 범위가 250%부터 거의 30%까지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는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범위를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축서식에 가시고요. 여기서 최소값이 0에서 300%까지로 돼 있는데 요거를 0.4부터 131.3까지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해줄게요. 추가해주고 데이터 서식에 위쪽으로 올린 다음에 값들도 실선 처리를 해주고 글꼴도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분기별로 이제 전 동기별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볼 수가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26년 2분기에 저점을 찍고 다시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면 요거를 컨트롤 X로 잘라내게 한 다음에 대시보드에 옮겨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요 위에다가 해석을 하나 해둘 거예요. 셀 합치기를 하시고 2026년 3분기, 2분기 이후로 매출 회복, 성장률 회복세 라고 쳐놓으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차트에다가 이벤트 로그에서 저희가 입력한 분기마다 이벤트가 있을 때 입력한 데이터들을 모델 시트에서 가져오고 그 데이터들을 또 대시보드에서 실시간으로 차트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차트만 보면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026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성장률 회복 조짐이 보인다라고 적어두고, 요거를 이제 이벤트 마크랑 실적 이벤트에서 가져올 건데, 이벤트 마크라는 거는 차트에 실제 대시보드 차트에 마크를 나타내기 위한 이제 표식으로 사용이 될 거고요. 그 표식에다가 실제 값을 가져오는 이벤트 값으로 여기다가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벤트 로그에 테이블 명을 지정을 안 해줬고요. 우선 이벤트 로그로 가셔가지고 테이블 명부터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벤트 테이블 디자인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표 이름을 이벤트 로그로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모델 시트로 다시 가셔가지고 이벤트 마크에다가 countIfs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이 함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에 대한 개수를 반환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지정한 이벤트 로그에 분기 표식 값이 여기에 있는 C3 분기 표식 값이랑 같아야 되고, 또 이벤트 로그에 구분 값이 매출인 경우, 실적으로 했네요. 실적인 경우에 카운트를 해줘라 라고 하면 저희는 2026년 4분기에 이벤트 로그에 대한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라고 카운트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if로 또 묶습니다. if인 경우, 이게 양수인 경우에 그러면 이제 매출 값을 가져오도록 하는 겁니다. 2의 3 값을 가져오도록 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해준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만 매출 값을 가져오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적 이벤트에도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것도 countIfs로 이제 이벤트 로그의 분기 표시가 C3랑 같아야 되고, 이벤트 로그의 구분 값이 실적으로 잡히는 데이터가 있는지부터 체크를 하고요. 여기서 X 룩업을 써줄 거고요. 여기서 if문으로 한 번 더 감쌉니다. 감싸고 이 값이 하나라도 있을 때는 X 룩업을 써서 참인 경우만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냐면, 저희가 아까 앞에서 했던 값이 있죠. 요게 C3여야 되고, 그리고 이벤트 로그의 구분이
실적 두 개를 만족하는 경우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냐? 설명 데이터를 가져온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벤트 로그에 분기 표시였죠. 분기 표시가 C4인 경우,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여기에서 기록했던 성장률 회복 조짐에 대한 데이터를 실적 이벤트 열에서 잘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들을 이제 차트에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을 시켜두냐? 여기서 데이터 선택으로 가셔가지고요, 추가를 하나 해줄게요. 계열 이름은 모델의 이벤트 마크 해주시고, 계열 값은 2025년도 1분기부터 이렇게 넣어줍니다. 근데 오류가 뜨죠? 앞에 1 때문에 뜨는 거예요. 다 지운 다음에 계열 값의 범위를 2025년부터 이렇게 잡아주시면요, 잘 들어가는 게 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만 추가를 해주시면 안 되고, 이벤트 마커에 관련된 여기 가로축 범위도 지정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편집에 가셔가지고 모델에 저희가 2025년도부터 4분기까지 데이터를 하시면 이제 이벤트 마커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도 여기 안 보이죠? 그러면 아마 차트 유형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보조축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들어가는데, 보조축을 빼고 세로 막대로 일단 나타낼게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 다음 저는 표식만 필요하고 이 실질적인 선에 대한 값은 없앨 거기 때문에 여기 가셔가지고 선 없음, 채우기 없음 하시면요,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그 대신 표식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가볼까요? 여기서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이렇게 하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표식이 하나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크게 해볼게요. 15 정도로 하시고, 색깔도 이벤트니까 빨간색, 아니면 여기 밑에 시트 색깔이랑 맞춰 보면 분홍색 좀 진하니까 이 정도 색깔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표시까지 나타내는 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표식에 이제 이 데이터를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성장률 회복 조짐이라는 데이터를 연결을 시켜줄 건데, 어떻게 하냐? 데이터 레이블 추가로 가셔가지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시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값은 요 값이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이벤트 마커를 여기에 있는 열에 대한 데이터로 만들었으니까 요 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값을 이 값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대시보드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아까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보면 레이블 내용에 대해서 값이랑 지시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해제를 해주기 전에 우선 셀 값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실적 이벤트에 대한 열들의 범위로 지정을 해줍니다. 2025년도부터 2026년까지 지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데이터가 뜨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데이터들도 같이 뜨다 보니까 일단 이것들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 기호는 공백으로 해주시면 일단 데이터가 뜨는 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의 위치를 조정을 해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위쪽에 두는 게 좀 더 잘 보이죠. 그런 다음에
텍스트로 가셔가지고 똑같이 실선으로 하시고 여기에 대한 이제 텍스트 폰트나 크기도 조정을 해주시면 이제 이런 데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추가를 해놨으니까 다른 것도 해볼까요? 2026년 3분기 실적 테스트 라고 하시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제가 꺾은 선은 지우질 않았네요. 잠시만요. 제가 테스트를 입력을 하고 테스트가 들어오고요. 그런 다음에 대시보드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선 없음. 자, 선은 없앴고요. 이렇게 하면 잘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T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 로그 시트에서 각 분기마다 나와 있는 이런 값들을 메모를 하고 그 메모된 값들이 모델 시트에서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끔 만들어 봤고요. 그런 다음에 이 모델 시트에서의 데이터들이 차트에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차트에 직접적으로 표시가 되게끔 하는 것까지 한번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툴을 만들어 보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차트들은 표들은 보시면 전체 총 매출에 관련된 데이터들, 뭐 엔비디아로 치면 데이터 센터, 그리고 게이밍, 시각화, 그리고 OEM은 다른 매출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상세 매출들과 같은 이런 값들은 제가 로우 데이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값들이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드릴 테니까 모델 파이낸셜부터 해서 토탈 레베뉴 그리고 데이터 센터 레베뉴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차트로도 만들어 보시고 이벤트 로그까지 기록을 하셔서 모델에 다시 연결을 시킨 다음에 대시보드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화 툴을 만들어 두면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실적들을 따라갈 때 한눈에 대시보드에서 파악이 가능하고 여기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뭐 모델 시트라든지 이벤트 로그들을 보면서 아니면 저희가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 옵시디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기업을 팔로잉 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대체 공휴일이 끝나가는데 이제 이번 연휴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